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3장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1898년 뉴욕의 로클랜드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소년이 죽어 이웃 사람들은 장례식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짐 팔리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려 했다.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워 살을 애는 듯 했다. 며칠째 운동을 못했던 말은 물 마시는 구유통으로 가며 기분이 좋아져 빙빙 돌았다. 그러다 하늘 높이 다리를 내질렀는데 거기에 맞아 짐 팔리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 포인트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장례가 치러졌다. 짐 팔리에겐 아내와 3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겨우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장남 짐은 10살이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모래를 나르고 거푸집에 붓고 햇볕에 마르도록 벽돌을 돌려놓는 일을 했다. 이 짐이라는 소녀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타고난 싹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등학교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46세가 되기 전에 4개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 한 번은 짐 팔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열심히 일한 거죠 였다. 나는 말했다. 농담 마시고요. 그러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10,000명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는 말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저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죠. 기억하라. 그 능력 때문에 팔리는 플랭클린 D 루즈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다. 석호회사 판매원으로 돌아다니던 동안 그리고 스토니 포인트의 사무소 서기로 일하는 동안 팔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시작은 단순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팔리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규모, 그 사람이 하는 일, 정치적인 입장을 알아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마치 그림처럼 머리에 담았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뒷마당에 접시꽃은 잘 자라고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에게 추종자가 생긴 것도 놀랍지 않다.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 몇 달에 걸쳐 짐 팔리는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써서 서부와 북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기차를 올라타 19일 동안 20개의 주를 돌아다녔다. 그는 아무 마을에나 들러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점심 혹은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그들과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다시 다음 여정으로 달려가곤 했다. 또 그는 동부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찾아갔던 마을 사람 중 하나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리스트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리스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짐 팔리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 편지는 친애하는 빌 혹은 친애하는 조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짐이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다. 짐 팔리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렵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에게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름을 잊거나 이름의 철자를 잘못 쓴다면 대단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카네기는 철강왕이라고 불린다. 하지만 그는 철강 제조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보다 철강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 수 있었다.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재주와 천재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는데 10살 무렵의 카네기 역시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이름을 놀라울 정도로 중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이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 무시무시하고 냉정한 기업가였던 P.T. 바넘이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의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어 실망한 바넘은 손자 C.H. 실리에게 앞으로 이름을 바넘 실리로 바꾸겠다고 약속하면 25,000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200년 전 부자들은 작가들을 후원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책이 헌정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박물관에 있는 많은 책과 유물들은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까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들 덕분에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D 루스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스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스벨트처럼 하고 있을까?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우리는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치인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다. 이름을 잊는 정치인은 잊힐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위대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냐고? 간단하다. 사람 이름을 잘 듣지 못할 때마다 그는 말했다. 미안하네. 이름을 잘 못 들었네. 어떤 이름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라면 그는 말했다. 어떻게 쓰지? 나폴레옹 3세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름을 몇 번이고 써보며 머릿속으로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현, 외모를 연결해 보려고 했었다. 만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폴레옹은 더 많이 노력했다. 혼자가 되면 나폴레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쳐다보며 집중해서 그 이름을 완전히 머리에 새기려 했다. 그 다음엔 종이를 찢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귀로 각인시키기도 하고 눈으로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머슨에 따르면 훌륭한 예절은 사소한 것을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규칙 3.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말로 들린다는 점을 명심하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